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김형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양광을 이용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굉장히 좀 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는 사실은 좀 이렇게 초등학생보다도 더 어린 친구부터 또 저보다 또 연배가 더 많으신 또 어르신 분들까지 굉장히 좀 넓은 저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 모든 분들에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건설환경공학과에 있고요. 주로 하는 연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주 핵심 내용이긴 한데 태양광 촉매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를 활용을 해서 환경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처리하거나 혹은 청정 에너지를 수소나 혹은 과산화수소 같은 걸 생성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좀 기초적인 태양 에너지에 대한 내용부터 그 태양광 촉매를 이용한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까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태양 에너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르신분이라 다 아시겠지만 태양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태양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라고 치면 첫 번째 우주 배경에 더 많은 태양 광선이 노출된다고 그렇죠. 우주에서는 그런 게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해줄까요? 태양 에너지가. 하늘에서 오로라가 북극적에서 그쵸. 전자기장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로라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태양 복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는 태양이 굉장히 높은 온도 거의 한 6000 켈빈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온도죠. 신분이 훨씬 더 높고요. 이제 그 태양 복사라고 하는 전자기장이 전달이 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런 태양 에너지는 파장과 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입자의 성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자외선부터 그 다음에 이것보다 파장이 훨씬 더 길거든요. 적외선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대를 아우르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자외선 영역은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파장이 짧으면 그리고 파장이 길어지면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통칭해서 알고 있지만 자외선은 사실은 크게 한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여긴 가져오지 않았지만 여기 백큐um UV, VUV라고 진공 UV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거의 우리 지구에 도달하자마자 사라지는 애들이라서 주로 이제 자외선 이렇게 UVC, BA, C에서 A로 갈수록 더 약한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오존층에 의해서 요 굉장히 강한 애들은 걸러지고 우리가 주로 받게 되는 자외선은 요 UVA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태양 에너지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좀 4가지를 특정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탄소 순환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산화탄소의 그 탄소 맞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그죠? 그런 식물들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가고요. 그런 식물과 동물들을 먹고 우리도 살아가게 되죠. 그죠?
일단 그런 광합성에 의해서 이 탄소가 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혹은 뭐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땅에 묻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조건이 맞춰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나 석탄이 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료로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CO2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식물들을 먹고 호흡을 통해서도 CO2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가 이런 사이클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도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빨래를 우리 건조기도 쓰지만 말리게 되면 바깥에다 넣어놓으면 굉장히 잘 말려져. 그죠? 증발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증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동해서 저 산 위에서 비를 내리게 되면 그게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바다로 또 나가게 되죠. 물의 순환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람도 그래요. 그죠?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전축이 조금 휘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극지방과 적도지방은 온도 차이가 크게 나죠. 그 온도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큰 대기의 순환이 일어나면 또 짧게 보게 되면 밤과 낮이 우리 자전을 통해서 생기지만 밤과 낮을 통해서 낮에는 바닷물이 더 시원할까요? 여름에 땅이 더 시원할까요? 바닷물이 더 시원하죠. 그죠? 물이 더 시원하잖아요. 여름에는 낮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물하고 이런 고체 성분이 그 비열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비열 에너지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물질마다 달라요. 근데 그 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받아도 물을 온도를 조금만 올립니다. 그러니까 낮에 시원하고 밤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따뜻하게, 그죠? 좀 더 따뜻하게 땅보다. 그러면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이 생기면 거기에는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온도가 높은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그런 대기순환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극지방과 이렇게 그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해수순환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하루나 혹은 일주일가량 지구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생긴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죠. 굉장히 필수적인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구를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 에너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들, 예를 들면 풍력, 수력, 이런 재생에너지들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애들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태양전지라는 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풍력도 아까 대류, 대기순환이 태양열에 기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물순환도 태양 에너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런 수력 발전 같은 것도 사실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쪽에도 태양이 필수적인데 환경 쪽에는 또 어떨까요? 환경 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존층이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UV는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강한 UVC나 B 같은 경우는 이 오존층이 여기 우리 성층권에서 잡아주게 됩니다. 이 영역대가 UVC하고 뭐 일부 B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 혹은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 성층권에 보게 되면 사실은 오존층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 것처럼 보여요. 뭐 한 10kg 혹은 뭐 여기 가장 그 두께가 두꺼운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도 농도가 높은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한 5kg 정도가 되는데 실제 얘를 우리 지표로 가져오게 되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한 0.3mm 정도 됩니다. 엄청 얇죠? 왜 그러냐면 기압차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뻥튀기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래쪽에 내려오면 기압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얇아지게 돼요. 어쨌든 이런 오존을 만들고 이 오존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태양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또 이런 여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 1차, 2차로도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는 1차는 예를 들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쪼개진 애들이나 아니면 그 자체로 그 작은 상태로 만들어진 애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 2차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가스같이 입자가 아닌 애들이 점점점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커져서 만들어진 애들을 얘기를 해요. 또한 사이즈를, 크기를 통해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PM10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걔는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보다 작은 애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를 요즘은 미세먼지라고도 해요. 이제 10마이크로미터 정도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 물론 영향이 있지만 이것에 비해서 얘네들은 훨씬 더 작거든요.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름이 50 마이크로미터,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2.5예요. 2.5. 100 마이크로보다 한 50배가, 40배가 작죠. 그죠? 정말 작습니다. 작을수록 폐 세포에 가서 잘 꽂혀요. 잘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초미세먼지, 굉장히 작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데도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런 질소산화물이 이렇게 뭐 NO가 NO2로 갔다가 이때 또 광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뭐 오존도 만들고 다른 애들이랑도 반응하고 이러면서 점점 크기를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는 도심에서의 이런 오염물질들의 농도를 보게 되면 이 태양 에너지가 강한 이때 광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소산화물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오존이 생성이 되고 빛을 받아서 또한 이런 오존하고 이런 이거는 유기물 입자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인 가솔린이나 디젤 기반의 자동차들의 엔진은 연료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태우면 불완전 연소라고 해서 뭐 물론 자동차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연소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제대로 타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탄화 알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들이 생겨요. 그런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스성 오염물질도 말을 하지만 그런 애들 죄송합니다. 그런 애들이 뭐 이런 애들과 태양 에너지와 반응을 해서 뭔가 또 아까 얘기했던 초미세먼지 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애들의 농도를 통해서도 여기서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보여드리는데 미세 플라스틱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아까 미세먼지와 유사합니다. 1차, 2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섬유유연제 같은 데는 향기가 오래가라고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을 넣어놨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못 쓰게 금지를 했지만 그렇게 원래대로 원래 작았거나 아니면 큰 데서 좀 작아진 애들 그런 애들을 1차 미세 플라스틱 이라고 할까 원래 그 크기로 있는 작은 상태들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조금 큰 애들이 작게 쪼개진 애들을 말합니다. 근데 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물론 사이즈도 다르고요. 사실은 이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훨씬 더 잘게 쪼개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거나 어떤 환경적인 현상을 일으키는데 태양이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거는 이제 최근에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데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살균작용,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대기 정화나 물 정화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태양 에너지가 우리 물속이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촉매 물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랑 반응을 해서 여러 가지 활성산소종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종 들어보셨죠? 또 어르신분들은 더 많이 들으셨을 텐데 무슨 예를 들면 영양제라든가 약들 보면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죠? 폴리페놀이 들어가 있는 그 활성산소랑 같은 겁니다. 그 활성산소는 자연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몸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연에서 생기는 애들은 오염물질들을 분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요. 몸에서 생기는 애들은 우리 몸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종을 만드는데도 태양 에너지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도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는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태양전지, 솔라셀이라고 하죠. 이 태양전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요거는 태양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죠? 우리 학생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태양열 발전은 혹시 들어봤어요? 태양광 발전, 태양빛이 집어넣는 그 태양 발전기가 그 빛을 해가지고 전기로 그쵸. 요것도 태양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그렇게도 바뀌는 게 맞는데, 혹시 다른 친구 얘기할 친구 있어요? 요거는 태양열을 직접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태양열을 더 이렇게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좀 더 강하게. 그렇게 강하게 모아서 아주 가장 쉬운 거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가지고 가스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태양 광촉매라고 하는 촉매 소재입니다. 요거는 열을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고 얘는 태양 에너지를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화학 전위로 바꾸는 물질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뒤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촉매, 태양 광촉매, 이 광촉매는 무엇이냐를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촉매가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뭔지 들어봤어요, 친구들? 들어봤어요? 들어봤네? 그죠? 촉매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어떤 현상들, 주로 이제 화학 반응인데요. 그럼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더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들을 보고 촉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광촉매는 뭐겠어요? 쉽습니다. 태양광 혹은 빛 에너지, 이런 빛을 이용해서 촉매 활동을 하는 애들을 광촉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반응들에 참여를 해서 그 반응이 가능하게 하거나 더 빨라지게 하는 애들을 광촉매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다양한 어떤 화학 반응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가능하게 하거나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뭐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 친구는 그런 친구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유전자, 이렇게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도체, 반도체, 그죠? 부도체는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반도체는 알아야죠. 그죠? 반도체 물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성인분들 중에도 괜찮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체는 뭐죠?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르는 물질들을 도체라고 하죠. 그럼 얘네들이 왜 잘 흐를까요? 물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원자가 띠라고 하는 부분과 전도띠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자가 띠라고 하는 부분은 전자는 알죠? 전자가 꽉 차 있는 어떤 컨테이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이 전자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위 전도띠라는 건 뭐냐면, 얘는 전자가 꽉 차 있는 컨테이너고 얘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고속도로예요.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도체는 이 전자가 꽉 차 있는 집, 컨테이너하고 이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컨테이너에 있는 전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체는 뭐겠어요? 여기에 꽉 차 있는 전자가 길로 못 가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이걸 밴드라고 해서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요 도로까지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뭐냐?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주거나 혹은 빛 에너지를 주거나 혹은 열 에너지를 주면, 특정한 에너지를 받게 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여기 있는 전자가 요 길로, 요 전도띠로 쑥 올라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애들을 반도체라 그래요. 여기 쓰이는 반도체, 요 개념은 우리가 태양전지라고,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물질도 실리콘 솔라셀,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반도체 물질을 활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있는 전자를 위로 똥 띄운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자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비워버리죠. 이 비은 데를 우리가 전공이라고 그래요. 전공.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거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산화 환원이라는 걸 알아요?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 되고요. 전자를 뺏기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촉매, 이 광촉매에서는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전자하고 전공이 생기게 되니까요. 얘는 얘는 그 환원 과정, 전자를 주는 거니까, 요거 갖다 쓰는 거니까요. 환원 과정. 얘는 산화 과정.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산화나 환원이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에 물론 조건이 맞아야겠지만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면 솔라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기로 바꾼 다음에 전기를 가지고 어떤 반응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수전에 그 그린 수소가 핫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물을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줘서. 근데 그걸 하려면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전기 에너지를 그 수전의 장치에다가 인가를 해서 물을 쪼개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 촉매를 쓰게 되면 그런 과정 없이 바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물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보자면 이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통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 이제 도로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또 이제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이 전공이 생기거든요. 플러스가. 그럼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이렇게 환원하거나 이렇게 산화해서 없앨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영어로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어렵죠. 이게 활성산소종이에요. 그냥 요거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활성산소종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애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런 이런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또 라디칼 종류가 생길 수도 있고 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수소 2개하고 산소 2개가 있는 애인데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 언제 쓰죠? 우리 다치거나 이러면은 소독할 때 쓰죠. 하얀 거, 투명한 거예요. 그죠? 빨간 거는 또 다른 물질이에요. 아이오딘이 들어가 있는. 근데 투명한 거는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세균을 죽이니까. 그죠? 요런 애들을 다 합쳐서 활성산소족이라고 합니다. 요런 애들을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광촉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환경정화,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세균을 죽이는데 쓸 수가 있겠죠. 예를 좀 보여드리면 요거는 일본에 얘긴 한데요. 이런 TiO2라고 하는 타이타늄이에요. 이산화 티타늄. 타이타늄 잘 알죠? 그런 광촉매를 여기 하얀색 텐트 표면에다가 코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이 지났어요. 여기는 당연히 청소를 안 했더니 얼룩이 지고 시커멓게 막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주 깨끗하게,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낸 거라서 조금 과장이 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타일 같은 데다가, 지붕의 타일 같은 데다도 코팅을 해놓은 거, 안 해놓은 거 보면 차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서요. 우리나라도 사례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재역 부근,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 도로에다가 저희가 이런 광촉매 코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광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 때 소스가, 가장 중요한 소스가 뭐냐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요 질소산화물이거든요. 요 질소산화물이 아까처럼 오존이랑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랑 반응을 해서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고, 그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도로에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그래서 그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질소산화물을 없애보자
라고 해서 이 광촉매가 빛을 받으면 아까 같은 그런 활성산소종이 나와서 질소산화물을 그 태양 에너지랑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질산염으로 바꾸고 이런 애들이 비가 오면 쓸려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촉매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사실은 공기정화 쪽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들, 이런 입자성 물질들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에 있는 필터 혹은 우리 마스크로 굉장히 잘 걸러집니다. 근데 이 가스성 오염물질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인 공기청정기를 보게 되면 거기 이런 필터들이 뭐 프리필터, 그 다음에 뭐 헤파 필터, 뭐 여러 개 필터가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숯이라고 뭐 우리가 활성탄이라고도 하는데 숯 같은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뭐를 하냐면 가스성 오염물질들, 뭐 일산화탄소, 뭐 일산화질소,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뭐 포름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오염물질들을 붙여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죠? 얘네들 계속 갈아줘야겠죠, 필터를. 그죠? 그리고 사실은 뭐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성 오염물질을 이런 광촉매를 통해서 제거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광촉매가 들어가 있는 공기청정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브랜드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악취 제거할 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촉매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셨겠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뭐 실제 뭐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UV 중에서도 좀 파장이 약한 애들은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데요. 그런 UV하고 이런 광촉매 코팅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스성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오디언스들의 그 연령대를 듣고 사실은 제 연구 결과를 많이 들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광촉매 전등 가시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 전등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예전부터 쓰던 백열등, 그리고 카페나 지금 여기도 있는데요. 할로겐 등이라고 하는 약간 주광색부터 좀 밝은 색까지 낼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빛을 낼 수 있는 그 전등이 있고요. 전구가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LED 등이 있죠. 그죠? 뭐 LED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들은 사실은 빛도 내지만 굉장히 높은 온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전등갓에 이런 태양광촉매하고 이 열을 바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열촉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코팅을 해서 실제 공기청정기를 쓰지 않고도 이런 실내에서 발생되는 가스성 오염물질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사실은 아마도 아스찰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거든요.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은 숙취의 원인이거든요. 우리 술이 알코올이 알데하이드로 갔다가 그 알데하이드가 이제 그 산으로 변하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같은 애입니다. 아마 매우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가스성 오염물질의 아주 대표적인 애예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농도가 굉장히 고농도인데 굉장히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분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광촉면을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그 기술들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